오늘도 출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회사 가기 싫다 생각하면서도 꾸역꾸역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여러분, 월급날만 기다리며 버티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월급 명세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빠져나가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돈을 맡겨두면 늙어서 힘없을 때 국가가 그 돈을 불려서 돌려준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완벽한 노후 보장 시스템처럼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면 은행이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아름다운 동화를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머니게임이고 여러분은 그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게임비만 내고 강퇴당하는 호구라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들에게 45일 만에 원금의 50%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을 빼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줬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부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죠. 지금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은퇴한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 그게 그분들이 젊었을 때 낸 돈을 잘 굴려서 주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분들이 낸 돈은 이미 예전에 다 썼거나 부족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2040 세대의 주머니에서 매달 걷어가는 돈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국가가 하는 건데 설마 사기겠어? 국가는 망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미스터리입니다. 찰스 폰지는 감옥에 갔지만 국가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법을 만드는 게 국가니까요. 국가는 이 폰지 사기를 세대 간의 연대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했습니다. 앞세대를 뒷세대가 부양하는 건 아름다운 전통이라고요. 좋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돈 낼 사람은 많고 받아갈 노인은 적었죠. 파티였습니다. 뷔페 음식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 단어 지겨우시죠? 하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공포가 됩니다. 밥 먹을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밥값을 계산할 청년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55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해입니다.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죠. 텅 빈다는 소리입니다.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이제 나도 연금 좀 받아볼까 하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 국고에는 먼지만 날리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 매달 월급의 9%를 꼬박꼬박 뜯기지만 정작 여러분이 받을 차례가 되면 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 먹은 건 앞세대인데 설거지는 쫄쫄 굵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상황. 우리는 이걸 주식 용어로 설거지 당했다고 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국가는 국민연금법 어디에도 기금이 소진되면 국가가 세금으로라도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박아넣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에는 그 조항이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없어요.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훗날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쩌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세금을, 그것도 강제징수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연금 개혁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번역해드릴까요? 야, 폰지 사기 안 들키게 폭탄 돌리기 좀 더 하자. 니들이 돈 좀 더 내봐. 이 소리입니다. 화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왜 이 시한폭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째깍거리게 두는 걸까요?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배후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과 음모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낸 돈을 단 1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하고 뻔뻔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미침판에서 내 돈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합법적 사기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시계를 1988년으로 돌려봅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처음 탄생했을 때입니다. 당시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화려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자 이벤트였냐면요. 여러분이 소득의 3%만 내면 나중에 은퇴해서 소득의 70%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으로 치면 300원 내고 7,000원짜리 도시락을 받아가는 꼴입니다. 와, 대박이죠? 수익률이 무려 20배가 넘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수익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국가가 돈을 복사해주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300원 냈는데 7,000원을 받아간다면 그 빈 구멍인 6,700원은 누가 메꿉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요. 바로 미래의 가입자,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기저귀 차고 있던 우리 2040 세대가 낼 돈을 미리 당겨서 약속해버린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달콤했겠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니까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표는 챙기고 폭탄 터질 쯤이면 자기는 이미 은퇴했거나 흙으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이 비극의 설계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설계도가 작동하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뒤에 들어올 호구들이 무한히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단계 사기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죠? 처음엔 돈이 돕니다. 사람 데려오면 수당 주니까 신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어지는 임계점이 옵니다.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 즉 돈 낼 젊은이는 바글바글하고 돈 받을 노인은 소수여야 이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는 청년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1대 N뿐 빠이 하니까 낼 돈도 적고 부담도 없었죠. 야, 할머니 용돈 좀 드려라 하면 십시일반으로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소멸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0.7명대. 이게 무슨 뜻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게임으로 치면 신규 유입 유저는 0에 수렴하는데 고인물 만렙 유저들은 절대 죽지 않고 계속 서버에 남아 연금 아이템을 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피라미드는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선 역피라미드입니다. 조별 과제로 비유해 볼까요? 예전에는 조원 10명이서 과제 하나에서 점수 따갔는데 지금은 조원 1명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조장님, 선배님 2, 3명의 과제까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는 독박이라고 부르죠. 통계청 데이터를 볼까요? 204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2060년이 되면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의 절반을 뚝 떼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연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벅찬데, 내 집 대출 갚기도 벅찬데 월급의 30%, 40%를 세금과 연금으로 떼인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국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실의 절반만 바라고 있습니다. 기금이 아직 1,000조 원이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쌓여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낸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댐에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댐 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아직 수위가 높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0원이 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1+1은 2처럼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계상 다시 해서 조금 더 거두면 수명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산소호흡기 떼야 할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꼴이죠. 왜냐고요? 국민연금 못 주겠다고 설언하는 순간 그 정과는 붕괴될 테니까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임기 때만 터지지 마라.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폰지 구조에 전 세계 1위의 저출산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신뢰가 깨지고 청년들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어 갈 때 과연 그 막대한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돈주머니를 둘러싼 검은 손들의 정체와 수익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 탓만 하기엔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자, 앞서 우리는 인구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은 수학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인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돈이 줄줄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불리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의 귀재들이 모여서 기가 막히게 돈을 굴리면 인구가 좀 줄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니 검은 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돈 도대체 누가 관리할까요? 월가 출신의 천재 펀드 매니저, 투자의 신? 아니요. 최종 결정권자는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정치인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교체되는 정치인이 1,000조 원의 운명을 쥐고 흔듭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정치인은 수익률보다 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재벌 승계의 해결사로 동원된 흑역사입니다. 당시 이 합병은 삼성 오너 일가에게는 유리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주주들에게는 명백히 손해였습니다. 합병 비율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자문기관들이 반대하라고 뜯어말렸는데도 기어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축의금으로 쓰인 꼴입니다. 이게 바로 관치금융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돈을 기업 길들이기나 정경유착의 도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아주 서늘한 증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즉 코스피의 호구형님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도망갈 때 누가 그 물량을 받아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정부는 주가가 폭락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무섭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등을 떠밉니다. 야, 주가 떨어지잖아. 네가 좀 사서 방어해.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증시 안전판 역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설거지입니다. 수익이 날 만한 해외 우량주에 투자해야 할 시점에 억지로 떨어지는 국산 잡주를 사서 주가를 부양하는 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볼까요? 얘네는 자국 기업에 투자 안 합니다. 오로지 전 세계에서 돈 잘 버는 기업에만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왜? 국민 노후가 걸린 돈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애국심으로 국내 주식 사라고 강요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수익률 갉아먹기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애국이라는 명분 아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여기 누가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이런 분들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1,000조 원을 굴릴 금융 전문성이 있을까요? 노조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기업 임원들이 모여서 올해 해외 채권 비중을 몇 %로 할까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이 됩니까? 동네 개모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다 보니 의사결정은 느려 터지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초단위로 바뀌는데 우리 위원회는 리스크가 있으니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익 낼 기회는 다 날아가죠. 심지어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려고 할까요?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매니저들이 연봉 깎고 지방 내려가서 정치권 눈치 보며 감사받고 싶어 할까요? 인재들이 기피하니 운용 능력은 떨어지고 결국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수익률 1%만 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1%를 정치적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때문에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정부가 망하게 두겠어? 라고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께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마르지 않는 치갑 취급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빌리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만만한 국민연금입니다. 야, 우리 국채 좀 사줘. 이자는 뭐 적당히 줄게. 실제로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채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인데도 정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동원되는 겁니다. 아버지 지갑 털어서 아들이 빚 갚는 꼴이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사달라고 해도 꺼져, 우린 수익률만 본다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한국은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장관님 이거 수익률 안 나니까 국채 못 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목 날아갑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자고 떠드는 건 대국민 기만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물 한 바가지 더 떠오라고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낸 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무능한 투자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8.22%였습니다. 한 해 만에 8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80조 원이면 전 국민에게 16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장세가 안 좋았다는 핑계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만약 민간 자산운용사가 고객 돈 80조를 날려먹었으면 사장은 구속되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년에 더 거두면 돼 라고 합니다. 그 더 걷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제 가입된 투자 상품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운용사는 실력도 없는데 수수료는 비싸고 심지어 내 돈을 자기들 회식비나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가 안 됩니다. 이게 노예 계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리해볼까요? 첫째, 인구 구조 박살나서 들어올 돈은 없습니다. 폰지 사기의 끝. 둘째, 그나마 있는 돈도 정부가 정치적 도구로 쓰느라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관치금융. 셋째, 운용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낙하산과 비전문가들입니다. 무능경영. 넷째, 손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더 내라는 청구서만 날아옵니다. 책임의 피. 이 네 가지 재앙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라는 지루한 타이틀만 뽑아냅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척하면서 시간을 끄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 더 내고 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들은 이 폭탄이 자기 임기 내에만 안 터지기를 기도하며 다음 정권, 다음 세대, 바로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폭탄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폭탄의 타이머는 2055년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 심리적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설문 결과가 그걸 증명합니다. 신뢰가 깨진 금융 시스템은 뱅크런보다 무서운 연금런, 아니 연금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습니까? 그럼 난 어떡하라고? 이민이라도 가라고?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고 살아남을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 즉 각자 도생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본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절정에서는 연금이 고갈된 2055년 대한민국의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단순한 노후 자금 부족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붕괴시킬지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현실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2055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했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으니 이제 국가가 약속한 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연금이 들어왔나 확인하러 은행 앱을 켭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이상합니다. 입금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속보가 뜹니다. 국민연금 지급 일시 중단 사태. 정부 긴급 국채 발행 논의 중. 꿈이 아닙니다. 예정된 미래입니다. 기금이 영원히 되는 그날 국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안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돈을 뜯어와서 줄 것인가? 당연히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부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겁니다. 쌓아둔 돈이 없으니 그해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로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2055년 일하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연금 월 150만 원을 주기 위해 청년 1명은 자기 월급에서 150만 원을 떼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요. 노인 진료비 폭증으로 이미 건보료율은 천장을 뚫었습니다. 소득세는요. 국가 부채 갚느라 또 오릅니다. 결국 미래 세대는 월급의 50% 아니 60% 이상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뜯기게 됩니다. 300만 원 벌면 180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고 12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밥 묵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2055년에 20대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하셨으니 내가 월급의 반을 바쳐서 효도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왜? 나는 얼굴도 모르는 노인네들 먹여 살리려고 태어난 노예가 아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세대 간의 전쟁터가 됩니다. 총만 안 들었지 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 혐오가 극에 달할 겁니다. 길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노인들을 향해 내 돈 내놔라 도둑놈들아 라며 시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합법적인 탈출 러시, 즉 그레이트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들부터 짐을 쌉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어디든 세금을 덜 뜯어가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한국에는 누가 남을까요? 이민 갈 능력도 돈도 없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부양받아야 할 노인들만 남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면 세금은 더 안 거치고 연금 구멍은 더 커집니다. 악순환의 블랙홀입니다. 국가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겁니다. 한국은행 윤전기를 24시간 돌려서 여러분에게 연금을 쥐어줄 겁니다. 자, 약속대로 150만 원 드렸습니다. 약속 지켰죠? 그런데 그 1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김밥 한 줄에 5만 원,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이 되는 세상. 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국가는 돈을 주었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제 구매력은 0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시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폰지 사기를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수법, 화폐 가치 희석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인 자산마저 붕괴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560 세대의 자산 80%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연금 안 나오면 집 팔아서 쓰지 뭐,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 정말 그럴까요? 2055년 연금을 못 받거나 쥐꼬리만큼 받게 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시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공급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사줄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청년들은 세금 내느라 돈이 없고 그마저도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인구는 줄어 빈집이 넘쳐납니다. 부동산 시장 대폭락.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의 시대가 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살 사람이 없는데 그게 20억일까요? 2억일까요?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보유세만 나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옥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깔고 앉은 집은 팔리지 않고 연금은 휴지 조각이고 자식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가정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효사상, 그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도덕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는 도덕보다 본능이 앞섭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부모의 얼마 안 남은 재산을 뺏기 위해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현대판 고려장은 산속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처를 바꾸는 것, 혹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말려 죽이는 것이 21세기형 고려장입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하지만 이게 숫자가 가리키는 냉혹한 미래입니다. 정부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국민 여러분, 고통을 분담합시다. 이 말만큼 역겨운 말이 없습니다. 정책을 실패하고 기금을 탕진한 주범들은 이미 은퇴해서 두둑한 공무원 연금 받으며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있을 텐데 그 고통은 오로지 남겨진 국민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때 선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지금 정부와 언론이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연금 개혁할 테니 믿고 기다려라. 국가가 지급 보장해 줄 거다. 이 말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2055년 침몰하는 대한민국 고와 함께 수장될 겁니다. 구명조끼는 부족하고 탈출구는 좁습니다. 이 공포 시나리오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가를 믿었던 착한 국민들입니다.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산 대가가 빈곤 노인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노후 대비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아니 국가가 나를 약탈하려 할 때 개인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자, 이제 희망 고문은 집어치웁시다.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이민을 갈 수 없다면 이 헬조선 바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설마 망하겠어 하며 멍하니 있을 때 우리는 각자 도생의 요새를 쌓아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가짜 돈, 원화에 목매지 말고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망상에서 깨어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단순히 저축 많이 하세요 같은 꼰대 같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 미친 폰지 사기판에서 내 돈을 빼내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반격의 기술. 마지막 5단계 결론에서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생존 지침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2055년이 오는 게 무서우신가요? 공포는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겁먹고 이불 속에 숨어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국민연금 폰지 사기판에서 내 돈을 지키고 오히려 웃으며 은퇴할 수 있는 생존 치트키 3가지를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솔루션, 국적을 분산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민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국적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쪼그라들면 연금도 같이 침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월급도 원화로 받고 집도 한국에 있고 예금도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그것도 바닥이 뚫린 바구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일부를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사모으십시오. 국민연금공단도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리고 있습니다. 걔들도 아는 겁니다. 한국장은 답이 없다는 걸. 그런데 왜 여러분만 애국심으로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만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도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게 만드십시오. 한국이 망해도 여러분의 통장은 달러의 가치를 따라 우상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나라에 세금이라도 낼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솔루션, 진짜 돈을 가져라. 앞서 말씀드렸죠. 2055년이 되면 정부는 돈을 찍어내서 연금을 줄 거라고요.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달러와 금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폰지 사기의 끝은 화폐 가치 폭락이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이 돈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달러 예금이나 금 현물 혹은 금 ETF로 채워두십시오. 평소에는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위기가 터지는 순간 이 녀석들이 여러분의 생명줄, 아니 구명조끼가 되어줄 겁니다. 원화가 박살날 때 환차익으로 자산이 2배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솔루션, 내가 직접 굴리는 사적연금.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은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식이 아니라 반찬값입니다. 진짜 밥은 내가 지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세 가지는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절세 합법 도박장입니다. 세금 혜택을 퍼줍니다. 왜 퍼줄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답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준비해 라는 시그널입니다. 단 주의할 점, 절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서 수수료 떼이지 마십시오. 증권사 계좌 터서 ETF로 직접 굴리십시오. 나는 투자 못하는데요? 핑계입니다. 그냥 시장 지수 따라가는 ETF 사놓고 20년 묵혀두면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매달 치킨 2마리 덜 먹고 그 돈으로 미국 지수 ETF를 사면 30년 뒤 그 치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안전한 노후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부도수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냉철한 대비에 쓰십시오. 국가를 믿지 말고 시장을 믿으십시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으십시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음모론이네 하고 웃어넘길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당장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를 환전할 것입니다. 30년 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그 운명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클릭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남들이 쉬쉬하는 경제의 뒷면, 뻔뻔하지만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쉬운 첫 번째 투자는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